예,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날 직전의 마지막 코너죠. 자, 수요일 4부는 원래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꾸며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예. 오늘은 두 분 다 전화를 해가지고, 추석 연휴니까, 예? 다들 바쁘시죠? 예, 네. 그럼요. 어디, 가세요? 모두 두 분 다? 네, 저는 서울이어가지고요. 예. 네, 서울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멀리 그러시구나. 내려가진 않습니다. 예. 우리 김 최고위원님은요? 저는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하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하고 예. 연휴 기간에 태국 의회를 방문합니다. 예. 태국 의회를 방문해서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하고 오고 나갔다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두 분 다 어제 잠들은 주무셨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 이 영장 기각이 한 2시 45분? 그 정도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네. 저는 안 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 정책관님은요? 네,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주무셨다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밤새셨겠지만, 기자분들도 밤새신 분들 많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결과를 보고 추석에 마냥 송편 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종범 의혹자들이 수십 명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범 의혹의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예상하고는 다른 결과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황스럽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랑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 모 의원처럼 판사의 개인 이력을 두고 비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이 기각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불구속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또 백현동 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인정될 만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좀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여선 정책관님은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2년 넘게 수백 건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하고도 쌍방울과 백현동의 범죄 혐의를 소명조차 못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검찰이 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고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당 대표를 아예 범죄자로 규정하고 또 잡범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리 의무를 저버렸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수사팀 검사가 돼서 수사 지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사퇴해야 된다가 아니라 민주당은 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퇴 주장도 있고 탄핵 주장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파면하라고 외치던데? 아까 뉴스 보니까요. 파면. 네, 윤 대통령이 파면하라. 예. 네, 윤 대통령이 파면하든 사퇴하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인가 법무부 장관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은 정치를 법무장관의 옷을 벗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예. 한동훈 장관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파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파면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책임의 필요성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구속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을 거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영장 결과를 두고 정치 판단이다, 뭐 배달에 굴복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러면 검찰이 이러한 것을 압도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판사를 설득했어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못한 것이니까 어떤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기각이 됐다라는 사실보다 어떤 이유에서 기각이 됐느냐 이 부분을 제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에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심은 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여선웅 정책관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쌍방울과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확실하게 이제 기각을 조금 예상을 했고요. 뭐 다만 이제 그 위증 교사 관련해서는 약간 뭔가 검찰이 한 칼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임죄거든요. 기초단체장의 뭔가 정책 행위를 배임죄로 이렇게 엮는다는 것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특히 이제 뭐 야당 대표를 그래서 저는 기각을 조금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원래 애초에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비 대납은 싹 빠졌어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변호사비 대납은 아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 뒤로 싹싹 털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인데 저는 이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게 돈 받은 사람이 북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증명하기 힘들다 증거로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이 불확실한 자꾸 바뀌는 증언들 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글쎄 저는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와는 다르게 그 내용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그건 소명된 걸로 나옵니다. 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표현되어 것으로 있습니다. 보이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예. 특히 백현동 건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서 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의심이 보이는 것처럼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판사도 현재 물론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 과정으로서 판사 역시 이재명 대표의 어느 정도의 혐의가 의심이 되는 것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뭐 개선 장군처럼 뭐 받지 너네 기각 듣지 받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적어도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이 적어도 구속 사유는 아니었다. 검찰이 구속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회기 중에 그 체포영장, 그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은 당당히 받겠다 이런데도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회기 기간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야당 분열이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어쨌든 그 의도를 사법부가 무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인데 왜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영장 실질심사 결과문을 보면 정당의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마 국민의힘은 요 구절을 두고서 검찰도 그렇고 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그 구절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합니다만 야당 대표의 지위를 사실상 법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법원 판사의 판단이 기각 결정에 있어서는 존중해야 될 그런 문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여선웅 정책관님께는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제 저 가결표 찍은 의원들 sak출해가지고 찍어내는 겁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일반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 당론이 있고 그 당론에 어긋나는 뭔가 소신 행동, 소신 투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소신 행동, 소신 투표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중앙당 입장에서 당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뭔가 이 표결을 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당이 굴러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뭔가 조치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신 투표를 선택한 그 정치인도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조금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저 역시 네. 궁금한 게 이게 당론 네. 아니었잖아요. 부결. 가결. 부결이 당론 아니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당론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당론의 내용상으로는 당론에 가깝다 이렇게 왜요? 뭘 것 근거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 가결 투표 그러니까 이 투표 전에 의원총회를 수없이 많이 했고 또 특히나 그 중앙위원회 총회를 거치면서 예. 사실상의 지도부가 부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부결에 가깝다. 형식적으로는 부결하자 이렇게 이제 안 했지만 아하.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부결에 가까운 마찬가지다. 당론을 정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색출, 뭐 배신자 쫓아내기 그 정도까지는 좀 가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일반론적으로 어쨌든 그 당론과 다른 뭔가를 결정을 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정당이 굴러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의 당 얘기지만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가결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걸 색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론도 아닌데 당론을 요청하는 것처럼 뭐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인데 그것을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움직임을 민주당에서 볼 때마다 민주당이 과거에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던 민주당이 맞나.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전체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당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저는 날개를 다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 비명계라든지 뭐 가결표 던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아마 색출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지역구 선택을 하지 못한 원외 여당의 위원장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이 지역구 선택할 때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선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색출해가지고 공천을 안 주면 이분들이 여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원외위원장들한테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여당으로 간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요, 제가 이제 이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여선웅 정책관님께 여쭤볼게. 이게 네. 말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진짜 지금 좀 아까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결표 던진 분들. 비명계들.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뭐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분열과 뭔가 이러한 분열의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좀 사실인데요. 저는 뭐 이분들이 뭐 따로 뭐 당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분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분당을 하려면은 뭔가 이 분당의 명분과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대표와 사이 좋지 않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난 나가겠다. 나는 대표와 생각이 나가겠다. 이게 약간 대의 명분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어쨌든 분당에 구심점이 없다. 지금 비명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김용태 최고위원이 뭐 여당으로 나올 수 있다는데 일단 분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여선웅 행정관님 말씀처럼
모멘텀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친명계가 확실한 행동,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불공정한 공천을 이뤄졌을 때 그때 모멘텀을 받아서 비명계가 그때 정말 같이 정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분당이나 탈당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에 대한 분당에 대한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여성 행정관님께 여쭤보는 게, 자, 네. 왜 그거 있잖아요. 이 당 외에 있는 강성 친명 지지자 그룹이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이분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막 찍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내보내자. 그거 친명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무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예. 이재명의 민주당은 작년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을 때 역대급 투표율 1인 70 투표율이 아니라 역대급 지지율이죠. 예. 77%에 달하는 지지율로 당심이 이재명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났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하거든요. 예. 저는 비명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의해서 떨어지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난번 총선에서 금태섭 우리 전 의원님께서 어쨌든 당에서 당론과 다른 계속 소신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불이익 주거나 컷오프 시키거나 하지 않고 경선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심이 다른 분을 선택해가지고 금태섭 의원님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당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석 민심, 맨날 추석 밥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석 밥상의 승자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여당 입장에서 오는 기각 결정이 사실상 이것이 무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선웅 행정관님? 네, 저는 민주당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별히 이 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겨야지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열심히 치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 두 분 말이에요. 해피 추석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여선웅 전 문재인 청와대 정책관이었습니다.